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탄핵 심판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한 인물이 있어요. 네, 바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입니다.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자신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지시했다거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었죠.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.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. 대통령 측은 오늘 홍 전 차장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요.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. 앞서 보셨듯 체포 명단 작성 경위나 국정원장 보고 여부 등 사실관계가 기존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했고요.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홍 전 차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죠.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주 헌재 증인신문을 마쳤는데요.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 따져볼 게 많다면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. 홍 전 차장이 다시 헌재 증인석에 설지는 내일 재판관 평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. 대통령 측은 왜 이렇게까지 이 홍 전 차장에 집중하는 걸까요? 대통령 측은 신속 재판, 이것보다 충실한 재판을 강조해왔잖아요. 오늘 홍 전 차장 진술과 엇갈리는 국정원장 증언이 나온 만큼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은 배척해보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. 당초 헌재가요, 8차 변론 기일인 오늘 아침까지도 추가 기일을 안정해놨다가요, 오후 들어서야 9차 변론 기일을 다음 주 화요일로 추가 지정했잖아요. 영상 증거를 재생하거나 국회와 대통령 측 입장 낼 기회를 준다는 건데, 만약 내일 홍 전 차장 증인 채택이 되면요, 조태용 원장이 주장했던 4개의 메모, 이 부분도 집중 질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. 다만 홍 전 차장을 추가로 부르면요, 하루나 이틀 정도 변론 날짜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.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크게 바뀔 정도의 변수는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. 오늘 대통령 측의 이 말이 궁금하던데, 헌재가 이대로 계속 가면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. 뭘까요, 이 중대 결심은?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물어봤습니다.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확답은 안 해줬는데요.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했던 말이거든요. 당시는 대리인 전원 사퇴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.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이런 방법이 거론되는 이유 이해가 가실 텐데요. 변호사 선임을 안 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. 하지만 헌재에 물어보니까요, 이 법 조항은 피청구인, 그러니까 이번 탄핵 심판에선 윤 대통령 입장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선고 시점이 늦춰지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거죠.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는데요. 이 중대 결심 이야기를 왜 꺼낸 걸까요? 오늘 대통령 측이 미리 준비한 입장문에서 부연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. 헌재가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듯 하다면서요,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,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거든요. 헌재가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 신청도 기각하고요. 또 22대 총선의 실제 투표자 수와 당일 투표자 명단이 같은지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사례도 들었습니다. 한 총리는 당시 국정 2인자로 계엄 선포 상황을 잘 알고 있고, 또 투표자 수 검증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핵심인데 무슨 이유로 기각하고 있냐면서 반발한 겁니다. 궁금해집니다. 어쨌건 대통령 측은 뭘 노리는 걸까요? 속내가 뭘까요, 지금? 결과적으로요, 이번 탄핵 심판 하자투성이라는 기록을 남기려는 걸로 보입니다. 만약 헌재가요,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요, 정치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근거를 쌓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. 헌재의 법적 결론이 어떻든 이런 근거들로 역사적 평가를 달리 받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하는 기자 김지훈 기자였습니다.